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내일이면 다시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었고 또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이 있었고 또 기관이 대량으로 매집했던 종목이 있었던 만큼 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차트하고 수급을 동시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조금 축소시켰어요. 그래도 이해하시는데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날짜는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KB금융,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하고 KB금융 이 두 종목이 조금은 독보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융주하고 은행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카카오뱅크도 같이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밑에는 하나금융지주까지. 이 네 종목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짐에 따라서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의 이슈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점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1위 종목인데 지금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7거래 연속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4거래 연속으로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9월 중순에 저점을 형성하고 최근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SK이노베이션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유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유가와 관련된 S오일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하에서 SK이노베이션도 정유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석유 개발 사업 부분 그리고 배터리 사업 부분 이 두 개 사업 부분이 분할이 되면서 새롭게 10월 1일부터 공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분할했던 부분이 배터리 사업 이쪽하고요, 또 석유 개발 사업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석유 개발 사업은 떨어져 나갔지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사업 부분 이쪽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석유 개발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석유 사업 전체가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석유 개발 사업 이쪽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지금 지배구조를 살펴보시면 SK 배터리 그리고 석유 개발 사업 부분 이쪽이 독립법인으로 공식 출범을 하였고요. 반대로 석유 사업에 속해 있었던 SK에너지 그리고 인천석유화학 이쪽은 그대로 SK이노베이션 사업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분별 사업 구분을 보시면 석유 사업 쪽에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이렇게 주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매출의 두 번째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사업 쪽 이쪽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SK 루브리컨츠 여기는 윤활유 쪽이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법인으로서 독립했던 기업은 석유 개발 사업하고 배터리 사업 이쪽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반대로 석유 사업 매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석유 사업 쪽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유가 상승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유가 상승과 함께 동일 선상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만 유가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S오일이 되겠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곳은 S오일하고 소형주, 중앙에너비스 이 두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LG화학. 최근에 LG화학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9월 27일부터 한 주간의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3거래일 동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지난 70만원 부근이죠. 여기를 두 번의 저점으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77만원 부근, 지금 거기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강하게 돌파라던가 아니면 다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좋은 모습이 나왔던 만큼 77만원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지 않을까, 거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크래프톤, SK이노베이션, LG화학, 하나솔루션, 현대중공업, 그리고 OCI, S오일 이런 종목을 많이 매수했네요. 자,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크래프톤 한번 살펴볼게요. 크래프톤의 수급을 보면 여전히 연기금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꾸준히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50만원에서 공방이 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아무리 50만원의 저항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이렇게 저항선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코스피 수급이 정말 좋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또 50만원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만큼 다음주에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 종목도 최근에 OCI와 함께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OCI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차트 흐름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흐름만 봤을 때는 OCI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광 쪽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흐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이 되었던 현대중공업, 이 종목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도 크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매수하는 만큼 외국인도 큰 매도세를 보여주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크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관과 외국인의 상위 종목을 살펴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는 크래프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오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종목과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는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금융주들 KB금융, 신한지주, 또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매수 상위 종목 외에 최근에 흐름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금 6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차트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가 크게 빠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날도 0.68%, 그리고 목요일날은 1.79%, 수요일날은 0.1%, 이렇게 조금씩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덜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모두투어. 자, 이 종목도 그렇게 지수가 좋지 못했었는데 별다른 주가의 변동성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항공주, 대한항공,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만 떠올려 보세요. 금요일날 코스피가 1.6% 하락이 나왔었고 목요일은 소폭의 상승, 수요일날은 1.2% 하락, 그리고 화요일은 1.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여행주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 종목은 지난 9월 23일날 16%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조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는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종목들, 자, 카지노 관련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강원랜드인데
이 종목도 지난주 지수 대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주하고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까지 이 세 개의 섹터는 리오프닝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주가가 선방을 보여주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여행주하고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 이 세 개의 업종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스피가 폭락이 나왔었는데 왜 이런 업종들은 선방을 보여주는지 한번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앞으로도 어떤 흐름이 나올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CIS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CIS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라야 2020년 후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먼저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CIS뿐만 아니라 한농화성 그리고 이수화학 이 세 개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CIS죠.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이 적고 또 주행거리를 크게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릴 수 있는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주가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살펴보면 최근에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런 계획도 나오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스윙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업종들하고 함께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같이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기술력이 높은 것이 일본의 도요타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삼성 SDI가 전 세계 두 번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 SDI는 주가에 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어떤 재료에 의해서 그렇게 주가에 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고체 배터리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리비안 관련주로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82만원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만원 부근, 여기에서 과거에 두 차례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3분기에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는 예상이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매번 실적이 좋을 수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 추세, 조금은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형주는 그런 점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에도 유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여름에 유행했던 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겨울에 유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 주식시장에서 유행하는 업종을 골라본다면 첫 번째가 에너지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라든지 천연가스 관련주 이쪽을 뽑아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소형 원전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네 번째는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차전지 소재 쪽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충분히 많을 거예요. 남북 경협주라든지 대선 관련주, 제가 이쪽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단기 투자라든지 스윙 투자, 어떤 재료와 모멘텀에 의해서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주식시장에 유행하고 있는 업종, 그런 것들을 발굴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들,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해보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주식시장에 크게 반등이 나와서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